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이랍니다. 자, 보시고 오늘 수업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시법이 뭔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공시법이라는 몇 표현을 자주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정식 명칭은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이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여기 이제 합성어예요. 이제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야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시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처음 본 단어는 잘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부동산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자, 부동산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공시라는 말은 좀 어렵죠. 자, 기억하세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예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현행 법상 공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본 게 요거 있죠. 등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등기한다. 또 하나 있어요.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딱 샀어요. 뭐 해야죠?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공시제도가 등록이고, 여기 묶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을 등기하는 법. 여기 이제 요 법률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요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토지를 등록한 장부. 요 장부는 여기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두 개 나왔어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토지를 등록하는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공간정보법 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지적법. 이유는 좀 이따가. 저 이제 일단 두 개 나왔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 그래야죠. 그래서 등기 대상은 부동산 둘 다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등록하는 법.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오케이. 그다음 이제 건물을 등록해야죠. 자, 건물의 등록.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건축물 대장? 그렇죠.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예요. 요거는 여기 있어요. 건축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는 3개 나왔어요. 나왔고. 또 이제 우리 그거 들어봤을걸요? 부동산 가격. 흔히 공시지가 그러죠? 자, 요거는 여기 와요. 부동산 가격에 공시하는 법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이렇게 하면 크게 종류가 16가지가 있어요. 크게 16가지. 그래서 몇 개를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2개 공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2개를 이제 묶어서 공시법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건축법은 거기 나왔고요. 부동산 공법. 부동산의 가격 공시하는 법률은 거기 나와요. 감정평가. 이제 학교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각계다 이제 나눠져 있고 우리는 2가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요 2개 정식 명칭이죠. 자, 그럼 이제 요 2개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기능이 뭐냐? 자, 보세요. 첫 번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한테 팔고 싶어 하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일단은 많이 부풀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인 을은 갑이 말해준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고지고대로. 그래서 이때는 요 을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죠.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사항이 크게 2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을. 요 토지에 이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이건 이제 가장 이제 우리 거래에서 가장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경계 어딘지 알아봐야죠. 첫 번째 요거 나왔고, 두 번째는 저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해야죠. 소유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갑의 토지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토지를 사가지고 맘대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또 만약에 갑의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을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매매대금에서 1억을 제외시키거나 갚으라고 요구해야죠.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을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알아봐야죠. 여기는 묶어서 이제 첫 번째 토지 표시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첫 번째가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저 토지의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저당권 있냐 없냐 알아봐야죠. 여기는 권리관계.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의 표시, 두 번째가 권리관계. 그럼 이제 을은 저 토지의 이제 토지 표시가 궁금하면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게 지적 공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묶어서 지적 공부라 불러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을이 저 토지의 권리관계가 궁금할 때, 권리관계.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그거는 등기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지금 이제 이 두 개 장부가 지금 부동산 거래에서 주요 장부예요. 여기서 지적 공부에 관한 법이 이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두 번째 등기부에 관한 법이 뭐다? 부동산 등기법. 여기는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준다. 그래서 공시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 등기법 부분이지 시험을 하시면 12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공간정보법이 12문제 나옵니다. 합치면 몇 문제? 24문제. 24문제고. 자, 세법이 있죠? 자, 세법 묶어서 40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 나온 걸 보셨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자, 우선, 자,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면, 시험 보러 가면 최소한 몇 개는 맞아야 될까요? 최소한, 요거 11개는 맞아야 돼요. 12개 몇 개? 11개. 이렇게 말하면 그러세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러세요? 아니에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회생활 하실 때 공간정보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사회에서 거의 쓰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파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단 말은 법률 조문만 시험 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12문제 나오면 적어도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효자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등기법. 이 등기는 진짜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줍니다. 자, 대금을 주면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죠.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불하고 부동산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죠.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라는 게 뭔가 하면 현재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등기는 언제나 민법과 같이 공부하셔야 돼. 등기가 어려운 이유는 민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민법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려운 대신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함부로는 못 내요. 함부로 내면 다 꽈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2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한 8문제는 맞힐 수 있게 줘요. 반타작 조금 더 해야죠, 당연히. 그럼 이제 목표는 24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19개 정도는 맞힐 수 있습니다. 괜찮죠? 24개, 19개면.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법률이에요.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여기서 현재 장부가 나왔습니다. 지적 공부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나왔어요. 요 장부 확인 한번 해봐야죠.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공부하실 때는 장부를 자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뭔가 하면 어차피 장부라는 게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장부가 이제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일단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이제 지적 공부에서 가장 기본되는 장부가 토지대장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 앞으로 토지대장은 이렇게 이제 명칭을 기억하시고 절반을 자르세요. 잘라서. 우선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들어와요. 자, 토지 표시. 첫 번째, 토지의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집어는 1590번지. 됐고, 그 밑에 이제 지목은 대, 면적은 6736제곱미터네요. 그럼 토지 표시가 지금 4개 들어왔어요. 토지 표시가 여기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묶어서 이거 이제 토지 표시라고 딱 부릅니다. 이제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들어왔어요. 오른쪽에는 봤더니 소유자가 들어와 있어요. 소유자에 뭐 적을까요? 소유자의 이제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등록번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들어온다. 토지 표시 4가지,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개.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들어옵니다.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여기 이제 등록번호죠. 이게 이제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되고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소재와 지번 들어갔고요. 지목은 되고 면적은 6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면 한 18,000평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토지 표시 나왔어요. 오른쪽을 딱 보니까 소유자 안양시라고 돼 있죠. 자,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떼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현재 안양시청이 있죠. 안양시청 부지를 제가 장부를 딱 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좋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그리고 조금 추가. 요 위에는 고유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유번호라는 게 있다. 지금 명칭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밑에는 이제 사유가 있습니다. 요 사유가 뭔가 하면요. 내 토지의 변화 과정을 적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토지이동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자, 딱 떠올리세요.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토지 표시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됐고. 왼쪽 꼭대기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요 가운데는 이제 사유라 불러요. 요 사유. 요 사유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토지이동 사유. 뭔가 하면 내 토지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대충 알았어요. 알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토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확인을 해야죠.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우리 흔히 말하는 지적도라는 장부예요. 이제 이렇게 지적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적도 등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당되는 토지를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그려준 겁니다. 이제. 자, 볼게요. 자, 위에 또 똑같죠.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번은 1590번지 이렇게 돼 있고. 두 가지가 이제 기본이에요. 소재와 지번 됐고. 밑에 보니까 토지가 자, 보세요. 거의 사각형이죠? 거의 사각형. 근데 정사각형은 아니죠. 그때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내 토지가 여기입니다. 이제 1590번지 대. 자, 봤고요. 자, 그럼 또 현재 이제 토지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알았고 모양을 딱 봤죠? 자, 근데 현재 여기는 안양 평촌이거든요. 평촌 신도시죠. 신도지역은 장부가 한 개가 더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불러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 번 더.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무슨 뜻? 자, 자르세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신도시 지역은 지가가 세겠죠. 비싸겠죠. 그런 적은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자 그 말입니다. 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보세요. 내 토지 모양이죠. 아까 봤던 거. 자, 지적도 딱 보세요. 요 모양. 요 모양을 다시 딱 찍어줬어요. 이렇게 이제 정확한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옮겨놓은 겁니다. 다시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가면
우리나라는 지적 측량을 하겠죠. 할 때 이제 요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해줘요. 자, 내 토지 모양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쭉 모양을 딱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좀 이따 보고. 자, 첫 번째 이제 또 소재 지번 확인해야죠. 소재와 지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지번은 1590번지 돼 있고. 자, 모양 밑에 딱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근데 보시면 옆에 자, 부호가 들어오고요. 여기 좌표라고 쓰여 있어요. 좌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적 측량을 할 때 38도선 이렇게 127도선 가지고 127도선 측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점들에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거 다 잡아놨어요. 1번 점은 X축은 여기까지고 Y축은 여기까지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실제 거리값이에요. 실제 거리값. 요걸 다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적은 요 좌표 가지고 계산하면 면적이 정확할까요? 부정할까요? 그렇지. 정확하겠죠. 그래서 만든 장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부르면 대표가 이제 나와야 돼,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 또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명칭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명칭만 아시면 돼요. 됐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묶어서 지적 공부였어요. 그 다음 이제, 그럼 저 토지가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이 있냐, 없냐, 저당권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는 게 요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고.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등기부 등초본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이 아니고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사항을 이제 전부를 다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명칭이.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 그러지 마시고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이제 가로치고 하나 더 말소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첫 번째 볼게요. 자, 제일 꼭대기. 자, 표제부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옆에는 쓰였어요. 토지 표시라고 쓰여 있어요. 토지 표시. 그래서 이제 등기부 제일 앞부분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준다?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자, 볼게요. 표시번호 1번. 접수는 1994년 4월 9일.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은 대. 면적은 6736.2제곱미터. 똑같아요. 이제 아까 나왔듯. 그래서 토지대장의 토지의 표시, 등기부 표제부 두 개는 같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고. 첫 번째였어요. 표제부. 두 번째는 갑구가 들어옵니다.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돼 있어요. 여기는 뭘 적을까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앞으로 요 등기 목적이 뭔가 하면 요게 각종 등기 제목이에요. 등기 목적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고 접수 1995년 1월 19일 2334호 됐고 접수일자와 번호예요. 접수번호. 등기원인은 1992년 11월 27일 매매. 그럼 이제 자, 기억하세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이죠.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매매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제 매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또 끝에 제일 마지막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소유자는 안양시라고 딱 돼 있죠. 이제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안양시다. 그래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을구. 을구인데 기억하세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대표 뭐? 그렇죠. 전세권, 저당권 쭉 들어오겠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쓰세요. 기록사항 없음 이렇게 이제. 안양시 땅이니까 안양시가 굳이 이걸 담보로 돈 빌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을구는 기록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부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장부는 두 가지예요. 지적 공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는 법률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명칭 잘 보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 있다? 부동산 공시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거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리 법률이 두 개고 시험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가 시험 나오는지 한번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의 구조를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어떤 구조되어 있고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사항이 시험에 나오는지. 그래서 시험 나온 데는 많이 보셔야죠. 시험이 조금 나오면은 조금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걸 구분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책을 보실 때도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은 많이 보시고 조금 나온 부분은 조금만 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공시법 출제 경향입니다.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자, 첫 번째 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으로 여기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보시고 그럼 이제 여기는 아까 우리 했죠. 지적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언제나 똑같아요. 1장은 총칙이에요. 총칙. 1장은 총칙이고 총칙 파트는 현재 시험 문제는 뭐 즐겨 나온 파트는 아닙니다. 아니고 대신 이제 앞으로 총칙 파트는 용어 정의. 요게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자, 이유.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좀 낯설어요, 용어가. 그래서 용어만 잘 끝나면 한 절반은 끝나요. 용어가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용어 정의. 2장의 제목은 토지에 등록 그래요. 자, 토지를 등록시키자. 자, 그러면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그게 토지 표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는 대표가 6가지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시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토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돼요. 요 등록 파트에서는 첫 번째 이제 지번. 지번이 매년 시험 나올 거예요. 아까 나왔죠. 간양동 1590번지. 그게 이제 지번입니다. 지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 파트도 시험 보러 하시면 한 해 하나씩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 좀 쉬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이 와야죠. 자, 우리 지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토지가 지목이 임야일 때랑 대일 때랑 지가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지목도 중요하고, 이 지목은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한 해에 2문제 나옵니다. 한 해에 2개. 그다음 또 이제 토지의 경계를 정해야죠. 자, 이제 갑의 토지라, 을의 토지다. 경계가 어디냐? 확인해야죠. 우리 시험은 경계를 정하는 방법. 이것도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됐고, 경계. 그다음 토지 면적. 면적도 중요한 사항이죠. 면적도 결정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경계랑 면적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나옵니다. 이제 올해 32회 시험은 경계가 시험 나왔어요. 내년은 뭐 나올까요? 내년은 면적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비교적 정해져 있어요. 4개 보셔야 돼요. 2장에서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자, 2장.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적 공부라는 장부예요. 3장이 지적 공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지적 공부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나왔죠. 토지대장, 지적도,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대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3장이고 지적 공부는 앞으로 시험이 나오면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요 문제가 보통 2문제 나와요. 2문제. 대표.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장 뒷부분. 이 뒷부분은 잘라서 이제 이렇게 해요. 제목을 지적 공부의 공개 등 그럽니다. 이 파트는 지적 공부의 공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적 공부를 열람을 하거나 등본 뗄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두 번째는 지적 전산 자료가 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그 이용 절차. 세 번째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장부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또 하나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돼요.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공개 등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그 중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32 시험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적 공부가 보통 3문제 나옵니다. 이제 등록사항이 2문제, 공개 파트가 1문제 이렇게 되고. 그 묶음은 다시 2장의 타이틀은 토지의 등록입니다. 3장은 지적 공부죠. 2개를 묶으면 이렇게 됐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다. 등록이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 그 말은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 그 말이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어요.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란 말은 뭔가 하면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토지 이동이라 불러요. 그럼 또 하나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겠죠. 내 토지에 지목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지적 정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말이고. 바뀌었으니까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여기가 지적 정리. 자,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요것도 이제 단골 시험 문제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나오면 한 해 2문제예요.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와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시험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나올 차례겠죠. 이제 내년에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종류 그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이게 축척 변경이라는 거예요. 축척 변경. 이것도 이제 매년 하나씩 시험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축척 변경 보시고.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인데 이 지적 정리는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정리는 이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문제 나올 거예요. 이제 많이 나오면 3개까지.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는요. 이 사정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보통 4개 내지 5개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을 좀 이제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다시 순서 보세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죠. 거기가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자,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술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는 크게 지적 측량 파트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지적 측량 대상. 이 문제가 한 해 하나씩 나와요. 하나.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 절차. 절차는 알아야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차도 1개. 최근 추세는 대상과 절차부터 보통 묶어서 또 한 문제 나오거나요. 또 이제 대상 1개, 절차 1개 이렇게 모읍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끝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한 번 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무슨 뜻? 무슨 뜻?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자, 명칭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예요. 이렇게 나누세요.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 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특징은 이제 올해 32회 시험은 여기가 3문제 나왔어요. 대상이 1개, 절차가 1개, 또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1개,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험은 보통 한 해 2문제씩 나오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제목들을 잘 보셔야 돼, 이제. 좋은 거는 뭔가 하면, 현재 얘는 특징이 있어요. 공간정보법인데, 특징은 뭔가 하면, 판례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판례가 없다는 말. 그러면 시험은 뭐밖에 못 내요? 법률 조문밖에. 여기는 앞으로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제 조문이기 때문에 요 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계세요. 12문제 나오면 몇 개? 11개는 맞추셔야 돼. 11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효자 과목입니다. 이제 하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처음에 이렇게 읽으세요. 등기법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왠가 하면 민법 때문에. 민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 때문에 등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제2편 부동산 등기법. 첫 번째 1장. 똑같아요. 1장은 총칙. 등기법 총칙이고요. 이 총칙 파트는 내용이 이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등기의 의의가 올 거예요. 등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등기의 종류. 확인해야죠.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대상. 이렇게 이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 등기 효력과 유효권.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파트는 보통 1개 내지 2개 나와요. 1년에 한 문제. 많이 나오면 2개까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 종류가 이제 가끔씩 시험 나와요, 이제. 그 종류 파트가 나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부기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부기등기. 등기부 순위번호가 1-1번, 1-2번이 들어와요. 그게 부기등기라는 건데, 그 파트가 이제 가끔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 등기의 대상. 자, 이제 문제는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이 파트도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시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 느낌에서 내년 시험은 하나 또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 유효권. 등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특이하게도요, 시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파트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민법 시험에 보통 2개 내지 3개 나와요. 민법 시험에. 그 문제는 보세요. 민법에 시험 냈죠. 민법에 시험 냈으니까 등기법에 또 낼 필요는 없다.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수업은 제가 할 거예요. 등기 효과 유효권. 공부하시고, 문제는 어디서? 민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우리 등기법 파트에서는, 총칙 파트는 보통 1개 내지 2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등기 종류, 등기 대상, 앞으로 신경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2장. 2장은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라 불러요. 그러면 등기의 기간이 등기소예요. 설비가 2가지. 등기소이라는 공무원, 등기관. 또 등기소에 있는 장부, 뭐다? 등기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특징, 등기소나 등기관은 용어 뜻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은 요게 나옵니다. 등기부에 관한 거. 등기부의 구성. 요건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3장은 절차 총론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앞으로 등기는 주로 절차법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는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3장을 절차 총론, 등기 절차를 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흔히 절차 파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건 하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이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딱 줘요.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줘요. 그럼 을이 이제 보세요. 부동산을 받았죠? 자, 소유 자단이다. 아직은 아니죠. 이때 이제 을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 돼요. 신청을 딱 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해야 을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차를 한번 쭉 보셨는데 절차에서 절차 파트를 크게 이제 4개로 잘랐습니다. 첫 번째는 요걸 거예요. 등기 신청 형태라는 거. 자, 요거는 뭔가 하면 형태라는 말은 요거예요. 이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신청. 나중에 이제 되게 좀 분류할 거예요. 뭐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간공서 촉탁 등기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또 등기안에 직권 등기도 있고 법원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쫙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파트가 이제 조금 내용이 많을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형태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편해요. 공부하실 때 이제 형태고. 이제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입니다. 자, 제목 정보란 말이 있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보란 말은 바꾸세요. 서류 이렇게 서류. 요거는 뭔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을이 갑에게 대금을 딱 줘요.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줘야죠. 근데 아울러서 서류도 같이 줘야 돼요. 자, 그럼 떠올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어떤 서류를 주던가요? 등기할 때. 어떤 서류? 제일 먼저 그거 들어봤을 거예요. 등기 권리증. 근데 그 등기 권리증은 정식 명칭이 그거예요. 등기필 정보라고 딱 부를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그 다음 또 갑이 을에게 자기의 인감신명 줘야 돼요. 인감신명. 또 갑이 을에게 주민등록 등초본도 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서류가 이제 시험에 물어본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목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인데 앞으로는 정보 대신에 서류 이렇게 하세요.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서류 파트도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총론 파트는 이 형태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 이제 서류 파트 하나.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 자 등기 신청 방식은 뭔가면요. 이 파트는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등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죠. 원칙은 갑과 을이 출석을 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방문 신청 그래요. 방문 신청.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죠. 지금은 갑과 을이요 출석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 신청.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식은 두 가지예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고. 그래서 됐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까지가 등기 신청 형태였고요. 그다음 이제 신청 후 절차예요. 등기를 신청한 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보세요. 우리 신청을 딱 하면 등연히 접수를 딱 받을 거예요. 접수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해요. 과연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심사하고 이상 없으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절차가 접수해서 심사해서 등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등기안이 심사해 봤더니 을의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 등기안이요. 을의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각하 처분이에요. 자, 각하. 자, 각하는 뭔가 하면 등기부 기록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각하가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그치? 또 하나, 요 각하란 말은 등기부 기록을 거부합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자 갑과 을 기분 좋아 나빠요. 한번 싸워야죠. 왜 등기 안 해줘? 라고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의신청. 그래서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신청 후 절차는 최근 시험 추세가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각하 사유 물어보는 거. 요 시험 나와요. 또 이제 이의신청 물어보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즐겨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총론 파트는 특징이 있어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은 되게 많은데 보통 시험은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12개 나오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총론을 잡아 놓으시면 자, 또 법학책의 구조 3장은 총론이죠. 4장, 5장은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강론 그래요. 강론. 이제 뭔가 하면 총론이란 말은 절차를 다 봤습니다. 강론은 잘라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2개인데 4장은 표시등기예요. 표시등기는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표제부에는 표시등기인데 그거 나왔고요. 이제 종류 쭉 아시면 되고요. 출제 비중은 되게 떨어져요. 보통 한 7년에 한 문제 정도 시험 나와요. 7년에 한 문제. 그래서 시험 나오고 또 설령 시험 나오면 난이도는 최하예요. 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표시 등기는 명칭 기하세요. 표제부 등기다. 됐고. 그 다음 5장은 권리 등기. 자, 권리 등기가 아까 봤던 갑구, 을구 등기예요. 갑구, 을구 등기고. 자, 권리 등기 파트는 이제 권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 가장 기본되는 권리가 뭐예요? 당연히 소유권이겠죠, 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파트가 가장 기본입니다. 소유권 파트는 앞으로 시험으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3문제 나와요. 기본적으로 3문제.
많이 나오면은 4개까지. 이유는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가장 이제 기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세 문제. 그 다음 이제 용익권 왔어요. 용익이란 말은 민법 시간에 용익 물권 공부했죠. 자, 용익 물권이란 말은, 자, 용익이란 말은, 용익은요,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내가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게 용익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익 물권은 물권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들은 용익 물권이고, 임차권 아시죠? 임차권도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용익물권 3개, 여기다가 임차권을 포함시켜서 용익권 그래요. 보통 한 해 한 문제. 한 문제고, 시험 나오면은 난이도는 가장 낮아요. 용익권. 그 다음 이제 저당권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흔히 담보물권 그러죠? 은행 가서 돈 빌려왔어요. 돈 빌려오면은 내 건물다 무슨 등기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해줘야지. 근저당권. 등기해야죠. 그게 저당권 파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 해 하나씩. 얘는 시험 나오면 난이도는 최상.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용익권이든 저당권이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용익권이 뭐냐, 저당권이 뭐냐. 이거는 제가 수업할 사항이 아니죠.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특징 말씀드릴게요. 민법 시간에 용익 물권, 저당권 다 공부합니다. 그럼 특징이 뭔가 하면 민법 시간에는 용익 물권이 뭐냐, 저당권이 뭐냐, 그 제도를 공부해요. 하고 등기로 들어오면 이제 얘를 어떻게 등기하는가, 절차를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지만 보는 시각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민법과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구분 건물입니다. 자, 구분 건물은 좀 생소한 용어죠. 자, 구분 건물이 뭔가 하면 이게 아파트를 이게 몰라요. 구분 건물. 자, 뭔가 하면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 이렇게 101동 건물이 있죠. 101동 건물이 있고, 그 문제는 101동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인데, 이제 우리가 이 101동을 사는 게 아니고 101동에 101호, 201호, 301호 사겠죠. 그럼 여기 이제 그죠? 요게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불러. 구분 건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분 건물도 이제 느낌이 내년에는 하나 또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아파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등기. 가등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특징. 가등기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사용 권리고, 현재 또 그리고 가등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가등기. 이것도 중요하고 이제. 자, 나중에 수업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가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할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자, 오늘 약속했어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그럼 아들은 언제가 돼야 아버지한테 사무실 달라 그럴 수 있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약속 오늘 했는데 합격은 나중에 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미리 좀 지켜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게 가등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등기 파트고, 요 가등기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게 많고, 여기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와요. 기본적으로 한 문제. 여차하면 2문제.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특징. 자, 우리 시험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는데, 요 권리등기 파트가 보세요. 자, 3문제, 하나. 합치면 7문제예요. 12문제 나오는데 몇 개 나온다고요? 7문제 나온다고요. 7문제. 그러면 자, 처음에 총론 파트가 보통 4문제쯤 나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권리등기가 보통 7문제. 합치면 11문제예요. 11문제고. 그럼 여기 이제 총칙 파트가 이제 자 있죠. 1개나 2개 나옵니다. 그랬죠? 그럼 합치면 딱 12문제 되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징이 이거예요. 등기는 어려운 대신에 시험 나온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기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과목은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무조건 점수를 많이 맞아야 돼요. 세법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가지고 다른 과목을 보태줄 수 있는 그 법입니다. 이제 우선 이제 기본 전제가 공간정보법. 워낙 쉽습니다.
등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함부로 못 내요. 그래서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 비교적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이제 공시법 또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 특징은 막 외운 공부가 아니에요. 외운 공부 아니고 어차피 외워봤자 돌아서면 까먹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시기가 아니고 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여름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 제일 좋은 방법은 듣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서 외워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또 1년간 또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자, 이제 앞으로 잘 이제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